자, 이 책을 받아든 순간 숨이 좀 턱 막히죠. 사마천의 사기열전. 자, 보자. 우선 중국 고대사예요. 중국 고대사. 우리는 중국 그러면은 오늘날의 중국의 영토만을 생각하는데 또 중국도 자기들의 역사를 얘기할 때 오늘날 중국의 영토 안에 일어났던 역사들을 다 모두 다 중국 역사로 얘기하려고 그러지, 그지? 뭐 그러니까 발해도 중국사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절대 그렇진 않아요. 오늘날 중국 영토는 중국의 마지막 제국이었던 어느 나라? 청나라 영토야. 청나라 영토. 이게 이때는 연해주도 포함시켜야 돼. 청나라 영토고 청전에 뭐야? 청전에 뭐야? 명이지. 명은 요만해. 요만해. 그리고 대부분 중국 역사는 늘 요만했어. 당나라 해봐야 이렇게 좀 찔쭉하게 돼가지고 서쪽으로 좀 가 있고. 그 중국 역사책을 찾아봐. 진나라하고 명나라 정도 영토가 비슷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생각할 때 너무 중국 안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중국 사람들의 성향을 봐줄 필요는 없다. 그치? 그리고 발해는 우리 역사고 고구려는 우리 역사고 그지? 요동은 우리 땅이고 맞아. 우리는 그렇게 주장을 또 해야겠죠. 그러나 중국 고대사, 중국 역사를 공부하지 않고는 한국사를 알 수도 없고 또 우리 역사를 증명해야 되는 부분에서도 사료가 많이 부족해. 삼국시대만 가도 거의 사료가 없어. 어디서 갖고 와야 돼? 어쩔 수 없이 중국 역사책에서 갖고 와야 돼. 그럼 중국 사람들은 또 그걸 어떻게 기록해 놨겠어? 자기네 기준으로 기록해 놨겠지. 그걸 또 관점을 바꿔줘야 돼. 예. 그것이 우리 고대사 공부하는데 어려운 점이기도 하죠. 자, 그럼 중국이라는 나라는 최초에 기록된 나라는 무엇이었을까? 역사책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하나라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라의 유적과 유물이 발굴된 적이 없다면 역사의 실체가 아닌 거지. 자, 그 다음 나라는 뭡니까? 상 혹은 은이라고도 불러. 맞아. 자, 얘도 불과 지난 세기 초까지만 해도 유적 유물이 발굴되지 않았었어. 그러다가 거대한 초기 청동기 시절의 도시 국가 유적이 발굴되는데 어마어마한 거지. 유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자, 그러니 역사적 실체가 확인이 된 최초의 나라는 상 혹은 은. 은이 상의 수도였기 때문에 은이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 은의 영토는 대략 이 정도였을 거다라고 추정할 수 있지. 왜 추정인가요? 영토 표시가 없잖아. 영토 표시가 되려면 비석이라도 있고 그래야지. 뭔지 알죠? 네. 그러니까 진흥왕 순수비 같은 그런 거라도 있어야지. 우유빛깔 진흥왕. 자, 진흥왕이 여기까지 왔다가 그거 아니야. 영역 표시. 여기 영역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상나라는 대략 이 정도였을 거야 라고 추정하죠. 그러면 아마 이 속에 하나라가 어디쯤 들어가겠죠. 그지? 자, 그 다음 나라가 좀 영토가 커요. 주나라. 주나라는 대략 오늘날의 그 중국 사람들이 대부분 살고 있는 지역이 포함되는. 자, 이게 주나라야. 자, 영토가 넓어졌을 때 왕이 혼자 다스리기 어렵지. 자, 그러면 제대로 체제가 정비된 나라였다면 예를 들면 고대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같은 그런 나라들이 있어. 걔네는 넓은 영토를 통치하는 게 가능해. 왜냐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도로를 만드는 거였거든. 로마를 기억해봐. 로마가 그 거대 영토를 어떻게 다스렸어? 도로를 만들었거든. 없지. 없다고. 산 넘고 물 건너면은 완전 다른 고장이야. 어떻게 통치할 거야? 자, 이럴 때 어떤 방법을 쓰냐? 땅을 떼준다. 왕이 제후들에게 땅을 떼준다. 자, 이런 방식을 무슨 제도라 그럽니까? 봉건제도라고 합니다. 들어봤죠? 봉건제도. 자, 그래서 주나라는 봉건제도의 나라예요.
자, 오늘 배우는 거 진짜 잘 들어놔. 왜냐하면 너희가 내년에 세계사에서도 나올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기열전과 이 관련된 이해는 그 동양 철학부터 해서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해요. 잘 봐둬야 돼. 네, 봉건제도야. 자, 그럼 봉건제도는 왕의 권력이 강하다, 약하다? 약할 수밖에. 약할 수밖에. 자, 더군다나 주나라가 원래 도읍이 호경이었는데 나중에 낙양이 되는 나급으로 천도를 해요. 천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 망했기 때문이야. 시즌 1 망했어. 이거 우리 역사로 대비하면 이런 거지. 그지? 한성백제가 장송왕한테 망하고 사비성으로 천도한 거야. 백제 시즌 2. 알겠지? 한번 망한 거야. 자, 그래서 주나라도 서주 시대가 있고 동주 시대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주나라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갔다라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 주나라 왕실이 동쪽으로 옮겨갔다. 뭐라고 한다? 주실동천이라고 한다. 주실동천. 말 어렵지 않죠? 풀이하고 나면? 자, 그래요. 주실동천은 그러니 동주시대죠. 자, 이 시대를 뭐라고 한다? 춘추전국시대라고 한다. 네. 자, 그러면 보자. 춘추시대만 돼도 벌써 주나라의 제국이 100개가 넘는데 그 중에 센 놈들이 주변 제국들을 자기 발밑에 두기 시작해요. 바꿔 얘기하면 주나라 왕실의 눈치를 별로 많이 보지 않게 된 세상이야. 알겠죠? 자, 왜 그렇게 됐어? 주실동천 이후에. 느낌 오죠? 주실동천 이후에. 그 다음에 춘추하고 전국시대는 왜 갈라지냐면 춘추시대의 진나라가 세 개의 나라로 영토를 나눠요. 한, 위, 조. 자, 이걸 나라를 나누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 추나라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허락도 안 받고 지들끼리 나눠 가졌어. 이 말은 뭐냐? 이때부터 주나라 왕실은 아예 유명무실하다. 됐지? 응? 그러면 이때부터는 뭐냐? 진짜 힘으로 경쟁하는 세상이 온 거지. 그러면 이 전국의 전자는 무슨 전이겠어? 압전? 전쟁, 싸움전이지. 전란의 시대야. 자, 이 전란의 시대, 춘추하고 전국을 가르는 또 다른 요소가 하나 있어요. 자, 춘추는 거의 청동기예요. 춘추 말기부터 철기가 보급되기 시작해서 전국시대는 철기가 보편적이 되는 거야. 자, 청동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거 배웠죠? 뭐가 바뀌어? 일단 농기구를 철기로 제작하잖아. 농업 생산성이 좋아지지, 식량이 많아지지. 그러면 뭐가 늘어? 인구가 늘지. 인구가 늘어.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야. 또 청동으로는 조금 높은 계급의 무기들을 제작하는 데나 주로 사용했고, 아니면 이제 쇠뇌라고 하는 이 석궁같이 생긴 활을 만들 때 부품 정도 작게 들어가는 거나 사용했지. 청동으로 모든 병사들한테 큼직한 무기를 주기는 쉽지 않았던 시절이야. 그러나 철기는 달라지지. 철기는 무기 생산량도 많아진다. 그래서 춘추에서 전국으로 넘어가면서는 비참한 전쟁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됐지? 자, 그러면 전국 시대를 통일한 최초의 나라는 어디예요? 그 사람은 자기를, 그렇지, 처음에 황제라고 부른다. 진이지. 진.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 진. 중국을 영어로 뭐라 그래? 차이나, 친. 친. 요 진에서 왔어요. 자, 너무 졸리우면 조금 몸을 움직이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해도 되고 서서 들어도 돼. 자, 그러나 진시황의 진나라는 오래가지 못했어. 왜냐하면 정복전쟁도 너무 잔인했고, 또 하나는 전쟁 이후에 진나라는 법이 좀 무섭거든. 법이, 그렇지, 뭐 베어 죽이고 찢어 죽이고 막, 오우, 징그러워요. 자, 또 하나, 진나라가 통일한 다음에 그 벌 주는 수단으로 삼았던 대규모 토목공사가 두 개가 있어. 하나는 진시황릉을 만드는 거. 산을 파서, 아니 땅을 파서 산을 만들지. 또 하나 뭐라고? 만리장성. 옛날에 영어 보면서 해석할 때 봤어요. 야, 장성공사에 투입되면 어떻게 될까?
죽어요. 죽는 거야. 자, 이래서 진나라는 혹독한 세상이었어. 그래서 진시황이 죽자마자 정치도 개판되기 시작하니까 이세 황제 때는 이미 농민 반란이 일어나. 농민 반란, 진승 오왕의 난이라는 난이 일어나거든. 난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무질서해지지. 무질서해지면 각 지역에서 자신의 군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실력을 키우면서 일어난단 말이야. 내란의 시대. 그 내란의 시대를 수습하면서 나온 나라가 한나라지. 한. 자, 중국 글자를 뭐라 그래? 한자. 중국 민족을 무슨 족? 한족. 이 나라 이름 한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소위 오늘날 중국을 만든 건 한나라예요. 그 전에는 춘추전국 시대나 쭉 거슬러 올라가면 민족도 하나가 아닌 것이 거의 확실하고 제각각이야. 예를 들면 춘추전국 시대에 남쪽에 있었던 나라, 초나라, 오나라, 월나라 이런 나라들은 오늘날 어느 나라의 조상으로 가냐면 베트남 사람들 조상이야. 그러니까 그 다민족이야. 그러니까 이 넓은 땅에 어떻게 한족 하나가 지들끼리 싸웠겠어? 말도 안 되지. 맞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중화민족, 중국의 기틀이 만들어지는 건 요 한나라부터다.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중요한 설명 하나를 또 해야 돼요. 자, 이건 지금 정착민족인 중국의 역사고, 중국의 북쪽에는 뭐가 있어? 유목민족이 있지. 유목민족. 자, 유목민족들은 정착민하고 무엇보다 전투에서 매우 달라요. 자, 너희가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 정착민족, 농경민족이 10만 명의 병사를 준비한다. 10만 명을 준비해서 천리 밖에 원정을 보낸다. 그러려면 일단 10만을 차출해야 되고 10만을 먹이고 재우면서 훈련시켜야 되고 10만에게 무기와 갑옷을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천리나 떨어진 곳에 가는 동안 또 가서 싸우는 동안 또 돌아올 동안 먹어야 되잖아. 군량을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이 대규모 10만 명의 부대가 걸어간다. 뒤에는 10만 명치의 식량이 또 수레를 밀고 따라간다. 전쟁 한번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자, 이제 유목민족 얘기를 해줄게. 유목민족은 평소에는 그 이동식 천막 같은 거 쳐놓고 50명, 100명씩 흩어져 살아. 초원에서. 그러다가 이제 알력관계가 하면 부족 간의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센 놈이 나와. 그 센 놈은 부족들을 급속도로 통합해내지. 자, 근데 문제는 이 유목민족들은 군사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어. 평소에 말 타고 활쏴. 군사훈련이 필요가 없네? 그치. 자, 또 뭐 타고 싸운다고? 말 타고 싸워. 이동속도. 군량을 확보할 필요도 별로 없어. 보통은 자기들이 쟁여놓은 것들이 많아. 고기 말린 거, 곡식 빻은 거. 몽골 같은 경우에는 더 심했지. 몽골은 병사 한 명당 말 평균 말이 7, 8마리야. 1인 1말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말 등짝에다가 식량들 쟁여놓지. 그리고 내가 타고 가는 말이 지치면 옆으로 갈아타지. 식량 다 먹으면 말을 먹지. 부족할 게 없어. 어마어마한 속도야. 자, 그러면 생각해봐. 어느 날 갑자기 초원에서 10만 기마부대가 빡 나타나 버리는 거야. 이거 정착민족이 어떻게 먹을 거야? 여기에 맞서는 30만 보병이 필요합니다. 자, 30만을 기웁시다. 언제? 벌써 넘어왔지. 그래서 뭐 한 거야? 그래서 장성 싸운 거야. 바꿔 얘기하면 이거지. 성을 쌓는 놈이 싸움 잘해. 안 쌓는 놈이 싸움 잘해. 뭐가 있는 게 없었잖아. 안 쌓는 놈이 싸움을 잘하는 거야. 왜? 언제도 무서울 게 없어. 컴온, 들어와. 언제든 붙어. 덤벼. 얼마나 무서우면 말리나 쌓았겠어. 열나 무서워. 오지 마. 제발 오지 마. 싸운 거야. 그래.
부족들이 자기 죽인다는 얘기 있었고 써왔던. 그렇게 보낸 정치적인 수단도 있지. 근데 진나라 군대가 엄청 세거든. 그래도 흉노족은 무서웠다. 북방의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자, 진한 교체기를 지나가고 한나라가 처음에는 어리버리하다가 이제 한 무제 때 내치가 조금 확립이 됐어. 그러면 이제 뭐 하냐? 북방의 흉노를 한번 때려봐야지. 마침 흉노가 약간 비리비리해진 것 같아. 옛날 같지가 않아. 선빵 날려야겠어. 그래서 한무제가 선택한 전투가 뭐였냐면 흉노의 옆에 있는 조선을 쳐라. 고조선. 그래서 고조선을 먼저 때린 거야. 흉노하고 연합할까 봐. 그래가지고 저 고조선 BC 108년에 망하고 한사군 설치되고 한사군. 그게 역사가 전개되는 거지. 자, 한무제는 조금 무시무시한 황제였는데 장성 북쪽으로 이제 출병을 시킨다. 그럼 좀 병력을 많이 보내던가. 5천 병력을 보내요. 5천이면 어디다 붙여. 자, 어쨌든 이릉 장군이라는 용맹한 장수가 이끄는 한나라 병사들이 장성 북쪽에서 작전을 수행하다가 흉노의 병력과 마주쳤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이릉은 판단하는 거지. 붙으면 전멸. 항복해버려. 병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한나라 조정에서 무제가 빡친 거야. 이릉 가족들 다 끌고 와 죽여버려 이런 거야. 자, 그때 한나라 조정에서 말 한마디 뻥끗하는 놈이 없는 거지. 왜? 무섭잖아. 황제가 열받았잖아. 근데 어떤 신하가 정말 과감하게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이름은 용맹한 장수입니다. 필시 뜻이 있어 항복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무제가 뭐라 그랬을까? 그렇지. 너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하나는 요차명, 반 썰어 죽이기. 또 하나는 50만 전 돈 내기. 근데 그 돈은 있을 리가 없어. 세 번째는 궁형이라는 형벌이야. 궁형은 뭐냐면, 웃지 마세요. 혹시라도 내가 얘기한 다음에 그걸 뜯는 거야. 남자의 그거. 믿지 마세요. 자, 마취약 있어 없어? 자, 이런 거 하나 물어 해놓고 뜯는 거야. 근데 그러면 칼로요? 아니 아픈 게 아니라 배야 차지. 너무 많이 이렇게 나니까 오히려 더 죽을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는 수술이지. 그럴 수도 있지. 옛날에 조선에서도 좀 자, 어쨌든 있지 않을까? 자, 그래요. 바로 이 옳은 말을 했던 사람은 직책이 역사를 기록하는 태사였고요. 그의 이름은 사기 아니 뭐래 그의 이름은 안 보여 사마천이다. 그러고 죽어 사마천. 잠깐만, 그러면 사마천은 죽고 싶었겠지. 치욕스럽잖아. 그런데 왜 죽음 대신 치욕을 선택한 걸까? 그 이유는 아버지도 태사였어. 그치 아버지가 거세. 거세했지 그래요. 아버지가 잘리고 집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회복을 해 아니 좀 자세하게 말하지 마세요. 잘리고 어떻게? 자, 아버지가 태사였다고. 잠깐만, 또 산으로 간다. 태사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역사 기록하는 사람이야. 중국 역사에 방대한 사료를 아버지가 모아놓고 뜻을 이루지 못한 상태로, 미완성인 상태로 아들한테 유언을 남겼어. 아비가 못한 것을 네가 완성하거라. 그리고 아버지가 죽었단 말이야. 거기서 죽음을 선택할 수가 없었던 거지. 잠깐만, 그러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 책인지 알겠어? 네. 자신의 소중히와 바꾼. 아이고 되게 뒤를 끔찍한데 갑자기 생각해보면 자신의 소중히와 바꾼 책이에요. 아이고 TS를 하면서까지 이 책을 자, 그러니까 TS라 봐야지. 뭐라고 하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좀 지나가는 얘기고, 그럼요. 그런데 이게 정말 소중한 이유는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 방대한 역사를 다 다루고 있고, 자,
한번 따라해봐. 하상주, 춘추전국, 진한. 하상주, 춘추전국, 진한. 머리에 기억하세요. 하상주, 춘추전국, 진한. 자, 사기는 하부터 한 무제까지의 이야기예요. 이 방대한 역사를 기록했어.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책의 대단한 점은 그 문체가 독특해. 예전에는 편년체라 그래서 역사를 기술할 때 이렇게 썼어. 어느 왕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다. 어느 왕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다. 어느 왕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다. 어느 왕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거 공부하려면 여기서 자료 뽑으려면 힘들지. 자, 사마천은 기전체라는 방식을 취하는데, 기전체는 뭐냐면 사마천의 사기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책은 본기라 그래서 왕의 계보나 이런 것들을 쭉 기술한 거야. 그걸 본기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책의 제목이 뭐야? 사기 열전. 스토리텔링이야. 소설 같은. 그래서 본기하고 열전 합쳐서 기전체. 잠깐만, 그럼 기전체로 기술된 최초의 역사책이 뭔 거야? 사기열전. 자기가 장르를 만들어 버렸어. 이후로는 동아시아의 역사 기록 방식은 기전체예요. 우리나라 가장 전해져 오는 오래된 역사책이 뭐야? 삼국? 사기. 삼국사기. 기전체. 응? 기전체. 자, 이것도 너무 대단하고. 또 하나는 오늘날 생각해봐. 이게 2000년 된 책이야. 2000년 전에 그러면 역사의 기록이 왜곡됐거나 빠졌거나 잘못됐거나 충분히 가능하지. 근데 놀라워요. 오늘날 고고학자와 이 역사학자들이 연구조사, 발굴 이런 거 할 때 이걸 참고한다? 안 틀려. 정확해. 다 들어맞아. 가장 최근에 내가 재밌게 본 역사 다큐멘터리가 넷플릭스에 있어. 그 진시황의 비밀인가 황릉의 비밀인가 뭔가 있어. 하여튼 거기 보면 진시황릉 무덤 옆에 그 어마어마하게 큰 무덤이 하나가 또 발굴이 됐단 말이야. 이건 도대체 누구의 무덤일까를 주어진 단서로 다 조합해 내야 되는데 사마천의 기록에 따라서 하니까 톱니바퀴가 들어맞듯이 딱딱딱딱 들어맞아. 무덤의 주인을 밝혀버렸어. 난 그건 까먹었어. 왕자 중에 하나야. 자, 그러니까 사마천 알겠죠? 자, 그리고 좀 더 실질적으로 너희에게 왜 이 책이 필요한지를 얘기하고 쉬는 시간을 줄 거야. 저번에 국어 고전을 우리가 이제 중학 과정에서 또 고등학교 과정에서 너희가 읽게 될 거예요. 그 우리나라 우리 고전인데 우리 고전에 보면 역사 인용이 굉장히 많아. 근데 그 중국 고사 인용들이야. 그 중국 고사 인용의 상당 부분이 적어도 반 이상은 무조건 사기열전이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중3들하고 구운몽 같이 봤단 말이야. 구운몽. 삶은 몽이 아니고 구운몽. 잠깨라고 농담도 내가 해주고 하잖아. 좀 반응을 해라. 구운몽. 자, 구운몽을 봐도 거기에 고사 인용에 사기에서 나오는 게 많아. 여기서 나오는 인물들, 사건들 수두룩해. 또 너희가 앞으로 나중에 이제 또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또 수능도 준비하고 해야 되지. 사자성어 같은 거 엄청 나오죠. 국어에서. 자, 그 사자성어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사기열전에서 튀어나온다. 오늘만 해도 몇 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런 것도 좋고. 또 한자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스러운 문체하고 친해지는데 이 책이 또 좋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 고대사 어차피 내년에 역사 시간에 배우게 될 거고 시험 문제 다 나올 텐데 그거 사기열전 나랑 공부한 친구들은 교과서의 정보량은 껌이야. 학교에서 중국 고대사 수업해봐야 한 2시간 정도 하고 지나갈 거거든, 역사 시간에. 나는 2시간짜리 수업으로 8번을 한다고. 그러니까
훨씬 많은 정보를 너희가 듣는 거야. 또 다른 과목도 있어. 윤리와 사상, 도덕. 여기에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오늘 수두룩하게 나올 거야. 다 여기서 나와. 이래도 소중하지 않겠어? 소중하지? 예. 너무 소중. 네, 그래요. 그래서 사기열전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좀 중하게 여기면서 진지하게 한번 같이 읽어내자. 원래는 이제 민음사에서 나온 게 요거 4권짜리인데 3권, 4권은 굳이 내가 안 다뤄도 될 만큼 좀 인용이 적은 부분이고 1, 2권은 무조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1, 2권을 연달아 하냐? 나는 연달아 하고 싶은데 1권 해보고 연달아 해도 괜찮을 것 같으면 이어서 2권 가고 잠깐 너희한테 좀 그 기분을 전환시키는 게 필요하겠다 싶으면 말랑말랑한 거 중간에 하나 껴가지고 살짝 소설 같은 거 읽고 다시 사기열전 돌아오고 저희만 이렇게 할게요. 밤마다 노는 다른 걸 아니면 전체만. 이 얘기를 내가 요 앞 시간에도 똑같이 했어. 그러니까 바라기는 잘 따라와서 2권까지 쫙 가자. 그리고 어려운 책도 생글쌤하고 읽으면 때 읽을만 해지지. 읽을만 해줘요. 그래요. 내가 많은 설명을 하면서 하는 수업이니까 어느 정도 읽을만 할 거야. 잠깐 쉬었다가 하자. 그게 아니라 이런 거를 만약에 해주면 사기 열전을 읽어봤는데 이거를 어머니 전에 자, 시작할게요. 또. 자, 오늘은 예고했던 것처럼 선생님의 설명이 무지하게 많다. 힘들어. 자, 그래도, 너희도 힘들지. 정보가 쏟아지니까. 자, 외워. 하상주, 춘추전국, 진한. 대답 들으라뇨. 하상주, 춘추전국, 진한. 자, 그리고 요거는 얼마 전에 너희가 선생님이랑도 한번 수업했고 학교에서도 배운 적이 있는 거야. 성선설, 성악설 하면서. 자, 바로 제자백가. 자, 무슨 뜻이냐? 모두 이게 아들 자자 쓴데 선생님이란 뜻이야. 그래서 공선생님, 맹선생님, 순선생님, 알겠지? 노선생님. 자,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 많은, 여기서 가는 학교라는 뜻을 가져. 그러니까 많은 학당들이지. 자, 제자백가는 그래서 수많은 사상들을 얘기한다. 사상과 사상가들. 제자백가. 알겠냐? 네. 스승과 제자 할 때 제자 아니야. 자, 그러면 제자백가에서 자, 요거 나중에 힘들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번 쫙 듣고 이해를 해보세요. 자, 오늘날까지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유가사상이지. 유가사상의 시효는 공자, 맹자. 그래서 같은 시대 아니야. 공자, 맹자는 한 130년 차이 나요. 자, 합쳐서 공맹사상이라고도 해요. 유가사상. 자, 유가사상은 그럼 뭐 하는 거냐? 많이 들어봤을 거야. 선생님이 특히 한국사, 조선 얘기하면서 성리학 얘기하면서 늘 해주는 얘기인데 핵심은 뭐냐? 현실 정치에 개입한다. 세상이 어지러운 이유는 왕과 제후들 때문이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바른 세상을 만들 수 있냐? 왕과 제후를 제대로 교육시켜야 돼. 자, 이걸 담당할 수 있는 그 신하가 되는 거지. 높은 믿을 만한 충신이 되는 거야.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충언을 할 수 있다. 간언을 할 수 있다. 폐하, 이를 하셔야 됩니다. 폐하,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폐하. 그러다가 왕이 빡치면 나가리 됐어요. 죽는 거지. 성공하면 계속 다음 왕까지 이어서 섬길 수 있지. 자, 그런데 교육에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태자를 교육하는 거야. 태자를 어릴 때부터 교육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무슨 관계가 될까? 얘가 나중에 왕이 됐어. 그러면 이것은 군신 관계이기도 하지만 사제 관계가 되지. 굉장히 탄탄한 관계인 거야. 그래서 바른 정치를 펴는 거지. 그러면 뭘 가르쳐야 되냐? 공자는 인, 의, 예, 지. 이 4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특히 이 중에 하나만 얘기하라 그러면 뭐예요? 무슨 글자야? 어질인.
자, 이 어지를 진짜 머리에 잘 담아두세요.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이걸 이렇게 풀었어. 두 사람이 같이 있으려면 참아주고 인내하고 사랑해야 된다. 곧 어진 마음은 사람이 사람을 용납하는 거다. 한 방에 이해되죠? 이 마음을 갖는 것이 공부야. 여기에다 지식을 넣는 게 공부가 아니라 어진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공부야. 됐죠? 자, 그러니 육아사상은 현실 정치에 참여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정도가 아니라 현실 정치에 몰빵한다야. 됐냐? 예? 자, 그러면 육아 반대 끝에 가 있는 것은 바로 도가사상. 자, 노자, 장자로 대변되는. 자, 그래서 노장사상이라고도 하지. 야, 과자만 먹지 말고 김만 먹지 말고 좀 잘 경청하고 들어요. 노장사상. 그럼 뭐냐? 자, 요거는 오늘 우리가 읽을 대목에 나올 거야. 노자는 공자랑 같은 시대거든? 둘이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자는 뭐야? 인의 예지 올바른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거야. 거기에는 신분제도도 포함되고 나라의 질서와 기틀을 잡는 거야. 어디서부터? 윗대가리부터. 알겠지? 근데 노자는 그걸 뭐라 얘기하냐? 너무 그거는 사람이 일부러 인위적으로 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해야 돼? 위선적으로. 쓸데없는 짓을 왜 해야 돼? 다 필요 없어. 그냥 내버려둬. 사람들이 50명, 100명 마을 단위를 이루고 규약을 정해서 살면 되는 거야. 뭐하러 법을 만들어? 뭐하러 국가를 만들어? 뭐하러 전쟁을 하고? 유엔병을? 그딴 건 필요 없어. 세상을 등지고 간다. 현실 정치에 참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바로 이해되죠? 그래요. 도가예요. 자, 육아에서 너희가 아마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고자 있고 순자 있고. 자, 순자. 성선설, 성악설 할 때 나왔었네? 누가 성선이고 누가 성악이 했어요? 순자가 성악. 순자가 성악이었지? 그지? 순자, 본명이 순경이야. 자, 이 순 선생님의 제자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 게 이사, 한비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상당히 뭐가 중요해지냐? 통제가 중요해지지. 뭘로 통제해야 돼? 법. 그래서 그걸 법가사상이라 그래. 법가사상은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법을 빡빡하게 만들어서 아주 응징하고 확실하게 해야 나라의 기틀을 잡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법가도 있지. 그 법가는 이 상황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먼저 진나라에 등장을 하고 그 후에 이사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해요. 이 사람들은 법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아주 박살을 내버려요. 진나라 법이 무서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비는 조금 달라, 도선이. 한비는 오히려 조금 너무 법이 많으면 안 된다. 법은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법가의 끄트머리에 있으면서 좀 도가적인 정서도 갖고 있어. 이따가 이거 또 나오는데 황노사상이라고?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사하고 한비는 순경의 제자야. 같이 배웠어. 누가 실력이 더 좋냐? 한비. 그래서 이사가 한비를 죽여. 네? 참. 자, 이런 시나리오. 자, 근데 이런. 저러면은 그게 저리 제자인가? 자, 배운 사람이 저러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아우, 내가 글씨를 왜 이렇게 크게 썼어? 병가. 페이지를 넘길게. 병가는 뭐겠어? 세상이 어지러운 전란의 시대잖아. 결국은 힘을 갖춰서 전쟁을 막던가 아니면 전쟁이 시작이 됐으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빨리 속전속결 하던가. 그치?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로 세우는 데 필요한 힘이다. 병가. 유명한 사람 손자병법 들어봤냐? 손자, 손빈, 오기 이런 사람들이 병가를 대표하는 지략가들이야. 저거 삼국지에 나와. 손자병법은 정말 유명하죠. 자, 들어봤죠? 그 전쟁에 대한 또 곁들여 나올 수 있는
어떤 책엔 나오고 어떤 책에는 언급 안 하던데 중학교 가서에서는 묵가라는 사람이 있어. 묵가는 한 사람만 기억하면 돼. 묵자. 자, 묵자 기억하기 쉬워요. 밥 먹자. 이 사람의 지로는 밥 먹자야. 그 싸우지 말고 같이 밥 먹자. 용서. 사랑하는 거야. 왜 법이 필요해?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야. 왜 전쟁이 필요해?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야. 왜 제도가 필요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뭐만 있으면 돼? 사랑만 있으면 돼. 그래. 진짜. 되게 예수님을 닮은 사상가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동양의 묵자의 영향을 받아서 나사렛 예수가 나왔다라는 희한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만큼 비슷해, 결이.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제자 백가들이 또 그들의 수많은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어찌됐건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 어떻게 하면 중요한 역할을 하냐? 바꿔 얘기하면 그 왕이 채용을 해줘야 되잖아. 왕이 채용을 해주려면 시험을 봐야 되겠지. 자, 그랬더니 중국은 과거제도가 있어요. 과거제도. 과거제도는 수나라나 가야 나와요. 이 춘추전국 시대는 그런 게 없어. 그럼 춘추전국 시대의 인재 등용은 뭐냐? 첫 번째는 추천, 천거. 또 하나는 유세. 자, 이제 요 독특한 내용이 나와요. 유세하다. 들어봤을 텐데, 유세하다? 선거 유세할 때 그 유세야. 나 뽑아주세요. 자, 여러 제후국들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재능을 보이고 군주를 만나려고 하는 거야. 나는 노나라에서 온 누군데 이 나라 주군을 만나뵈러 왔소이다. 그러면 이제 왕을 딱 만나면은 묻지. 왕도 인재가 필요한 사람이잖아. 그러면 얘가 어떤 놈인지 묻는 거지.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현안들이 있는데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해보거라. 여기서 헛소리하면 꺼지거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뛰어난 인재야. 내 마음을 헤아리면서 정확한 얘기를 해. 그럼 어떻게 해? 채용하는 거지. 근데 아닐 수도 있어. 너무 채용을 하고 싶은데 요새 나라가 좀 시끄러워.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너무 뛰어난 인재야. 채용을 하고 싶은데 내가 채용할 수가 없어. 가짜 채용. 잡아놔. 잡아놓는 방법도 있어. 또 뭐도 있을까? 죽여요. 내가 놓친 사람. 그렇지. 놈의 나라에 가서 기여할 거 아니야. 이 인재를 내가 갖지 못하면 부숴야지. 가질 수 없대. 부셔버리겠어. 그거야, 그거. 무섭지? 자, 그러니까 유세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다, 그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자. 잘 만나야 되네. 야, 잘 가야겠어. 그렇지. 좀 이따가 우리 한비가 유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도 한번 읽어보고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사기열전 초반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을 조금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다. 됐죠? 네, 쉬는 시간 한 번 더 줄 거야. 그러니까 잘 따라와 봐. 자, 첫 번째 열전은 25페이지에 나오는데 첫 번째 열전이 조금 해설 없이 읽으면 뭔 소리야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모든 열전이 다 이렇게 어렵진 않아. 맨 처음에 나오는 이 백이 숙제 열전이 살짝 어려워요. 백이 열전. 사람 이름을 붙여서 열전 이렇게 해놨어요. 알겠죠? 25페이지. 책 갖고 한 권. 자, 빨리 시작합시다. 25페이지에요. 자, 대체로 학자들이 기록한 서적은 매우 광범위하나 믿을 만한 것은 오히려 육예, 자, 다른 말로 육경이라고 하죠. 시경, 서경, 예기, 약경, 역경, 춘추. 자, 이거 옛날에 조선시대 수능 시험 보려면 공부해야 되는 거지. 과거 시험. 에서 찾을 수 있다. 시와 서에도 없어진 곳이 있긴 하나 오나라와 하나라 때의 글로
알 수 있다. 요는 우순에게 제위를 물려주고 요순 시대 들어봤죠? 요임금과 순임금 태평성 대집 그 얘기예요. 요는 우순에게 제위를 물려주고 순은 우에게 물려주는데 순과 우 사이에 사악과 12주의 목들이 다 함께 추천하였으므로 시험 삼아 자를 주고 수십 년 동안 정치를 맡겨 공적이 이루어진 다음에 제위를 넘겨주었다. 뭔 말이야? 12주의 목, 사악 이 사람들은 다 뭐냐면 지방의 한 지역씩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누가 왕이 된다 했을 때 먼저 뭐 한다? 자리를 주고 수십 년 동안 정치를 맡겨서 문제가 없으면 왕을 세운다. 와, 야 세상에 이런 나라들이 있었을까? 세계사의 사례를 찾아봐 나오나 안 나오지. 비슷한 거 어디 나오냐면 플라톤 국가에 플라톤 이상 국가를 얘기할 때 왕 될 놈은 이렇게 키워야 돼 하면서 15년은 최소한 묵혀서 해야 돼. 50살 되거든. 이런다고. 이상 국가론적인 요소인 거지. 그러니까 왕 함부로 세운다 안 세운다? 안 세운다. 천하는 소중한 그릇이고 왕은 위대한 통치자이므로 천하를 전해주는 일이 이처럼 어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말하는 자들은 말한다면서 누굴 인용하냐? 이건 장자를 인용하고 있어요. 요가 허유에게 천하를 물려주려고 하자 허유는 받지 않고 부끄러워하며 달아나 숨어버렸다. 뭔 말이야? 네가 왕되라. 안 돼. 나 같은 놈은 왕되면 안 돼. 도망쳐버려. 야심이 없지 지금? 그지? 왕이 되면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해야 돼. 근데 나는 그 깜냥이 안 돼. 부끄러워서 가버리는 거야. 우와, 이거 너무 다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왕들과? 그지? 하나라 때는 변수와 무강 같은 인물이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징송을 받을까? 태사공은 말한다. 자, 반복해서 열전마다 끄트머리에 나올 부분이에요. 태사공은 말한다. 아까 태사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랬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태사공은 사마천 자신이에요. 그래서 각 열전에 자기 논평을 붙여놔. 알겠죠? 자, 내가 기산에 올랐을 때 그 위에 아마도 허유의 무덤이 있을 것이라고들 했다. 공자는 옛 인자, 성인, 현인들을 차례로 열거하면서 오태백, 백이 같은 무리들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나는 허유와 무강의 의리가 지극히 고결하다고 들었다. 그러나 시서의 문장에는 그들에 관한 대략적인 기록조차 보이지 않니 무슨 까닭인가? 얘네들 기록이 별로 많이 안 남아있다. 이 훌륭한 사람들이. 공자는 백이와 숙제는 지나간 원한을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자 도대체 뭘 얘기할지는 뒤에 나올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이 이 때문에 거의 없었다라고 했고 그들은 인을 구하여 인을 얻었는데 또 무엇을 원망하였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니까 백이 숙제는 원망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지. 그러나 나는 백이의 심경이 슬펐으니 일시에 다른 책에 봄에 공자의 말과는 다른 데가 있어서이다. 전해오는 것은 이러하다. 자, 백이 숙제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다른 사료를 가지고 사마천이 써놨다. 백이와 숙제는 고죽국 군주의 두 아들인데 고죽국은 중국 아까 얘기했던 상의 제후국 중에 하나예요. 그들의 아버지는 아우인 숙제에게 뒤를 잇게 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죽자 숙제는 형 백이에게 양보하려 했다. 와, 특이한 일이야. 보통 아빠 죽고 형제가 왕위를 놓고 어떻게 해요? 싸우지. 죽고 죽이지. 이 사람들은 서로 양보하려고 그래. 백이는 아버지의 명령이라면서 달아나 버렸고 숙제도 왕위에 오류를 하지 않고 달아나 버렸다. 나는 깜냥이 안 됩니다. 내가 볼 때 형제가 아닌 거야. 아니야. 고죽 그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중간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 이때 백이와 숙제는 자 누구한테 가냐? 서백창이 노인을 잘 모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가 몸을 의탁하라고 했다. 자, 서백창은 12 주석에 보면 주나라 문왕이에요. 자, 주나라 니네 얼마 전에 나랑 홍길동전 읽었지? 역성혁명. 역성혁명. 왕씨 성을 바꾸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혁명이었지.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은주혁명 얘기야.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넘어가는 혁명. 그러니까 은나라의 마지막 주왕이 폭정을 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혁명을 일으킨 거야. 누가? 무왕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은을 없애고 뭘 만들었어? 주나라를 만들었어. 하상주. 그 무왕의 아빠가 서백창.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이 서백창은 좋은 사람이니까 거기 가서 우리 좀 거두어 주시오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28쪽 밑에 네 번째 줄이지. 그런데 그들이 주나라에 이르렀을 때 서백창은 죽었고 그의 아들 무왕이 나무로 만든 아버지의 위패를 수레에 싣고 동쪽으로 선왕의 시호를 문왕이라 일컬으며 누구를 치러? 주왕. 상의 마지막 왕. 주왕을 치러 했다. 뭐야? 쿠데타. 성공한 혁명! 쿠데타. 이게 은주혁명이에요. 실패한 반야 아닙니까? 자, 백의와 숙제는 무왕의 말고삐를 붙잡고 간언했다. 그러니까 뭐야? 역성혁명은 어진 일이 아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장례도 치르지 않고 바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효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신하신 분으로 군주를 죽이는 것을 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무왕 곁에 있던 신하들이 무기로 배려했다. 이때 자 누가 나서요? 태공. 너희도 아는 그 태공이에요. 낚시하면 강태공. 그 강태공이에요. 자, 태공은 주문왕 아까 나왔던 서백창 때부터 중요한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서백창이 별명으로 주어준 게 태공망이거든. 자, 이 태공은 이제 문왕을 섬기다가 무왕을 섬기게 된 거지. 그러니까 뭐야? 주나라의 개국 공신이야. 주나라의 개국 공신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후가 되는 거야. 그래서 태공이 그들을 두둔하며 말했다. 이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다. 이에 그들을 일으켜서 가게 했다. 그뒤 무왕이 은나라의 어지러움을 평정하자 천하는 주나라를 종주로 삼았다. 그러나 백의와 숙제는 이를 부끄럽게 여기고 의롭게 주나라 곡식을 먹지 않고 수양선으로 들어가 고사리를 뜯어먹었다. 그들은 굶주려서 죽을 지경에 이르러 노래를 지었는데 그 가사는 이렇다. 저 서산에 올라 고사리를 캤네. 폭력으로 폭력을 받고었건만 그 잘못을 모르는구나. 신농, 우, 하나를 떼는 호련이 사라졌으니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돌아가야 하나. 이제는 죽음뿐 운명도 타했구나. 마침내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다. 이 가사를 본다면 원망한 것인가? 아는 것인가? 원망한 거야, 안 한 거야? 했다지. 공자의 생각과 다른 거지. 어떤 사람은 말했다 하면서 노자를 인용해요. 하늘에 도는 사사름 없이 늘 착한 사람과 함께한다. 뭔 말이야? 착한 놈은 하늘이 돕는다. 백의와 숙제는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니 그렇지 않은가? 그러나 그들은 이처럼 인을 쌓고 행실을 깨끗하게 했어도 굶어 죽었다. 또한 제자 70명 중에서 공자는 안현만이 학문을 좋아한다고 노나라 제후에게 추천하였으나 안현은 밥그릇이 자주 텅 비고 술찌개미와 쌀개와 같은 거친 음식조차 배불리 먹지 못하고 끝내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다. 하늘이 착한 사람에게 보답으로 베풀어 준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도척은 19번 보면 완전 생양아치. 도척은 날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고기를 잘게 썰어 먹었다. 인죽. 잔인한 짓을 하며 수천 명의 무리를 모아 제멋대로 천하를 돌아다녔지만 끝내 천벌을 받았어? 하늘에서 내려준 자신의 수명을 다 누리고 죽었다. 이는 어떠한 덕을 따르는 것인가? 이러한 것들은 그러한 사례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다. 요즘 시대에 들어서면서 하는 행동은 규범을 따르지 않고 오로지 법령이 금지하는 일만 일삼으면서도 한평생을 편안하게 즐거워하며 대대로 부귀가 이어지는 사람이 있다. 그런가 하면 걸음 한 번 내딛는데도 땅을 가려서 딛고 말을 할 때도 알맞은 때를 기다려 하며 길을 갈 때는 작은 길로 가지 않고 공평하고 바른 일이 아니면 떨쳐 일어나서 하지 않는데도 재앙을 만나는 사람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나는 매우 당혹스럽다. 뭐라고? 만일 이러한 것이 하늘의 도라면 옳은가? 그런가? 하늘의 도가 천도, 시야, 비야, 옳은가? 그런가? 왜 선한 사람은 잘 안 풀리고 왜 나쁜 놈들은 잘 되고? 자, 사마천이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잖아.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잖아. 그게 너무 많다는 거야. 권선징악 따위는 역사에 없는 것 같다는 거야.
그리고 하늘의 도가 오르냐 그러냐라고 물을 때는 자기 자신도 지금 관련돼 있지. 일흥장군을 변호한 옳은 일을 했다. 어떻게 됐어? 천도 시합이야. 왜 사마천이 사기열전을 이 이야기로 시작하는지 좀 느낌이 오기도 하지. 역사의 관점을 얘기하고 싶기도 한 거예요. 자, 32조. 공자가 말한 길이 같지 않으면 서로 도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논어에 나오는데, 또한 저마다 자기의 뜻을 쫓는다는 말이다. 그래서 공자는 또한 말했다. 부귀가 찾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말채찍을 잡는 천한 일자리라도 나는 하겠다. 또 만일 찾아서 얻을 수 없다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겠다. 추운 계절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소나무와 잣나무가 나중에 시든다는 것을 안다. 멋있는 말이다. 온 세상이 혼탁하면 청빈한 선비가 비로소 드러난다. 어찌하여 그 무겁기가 저 백이 숙제 같고 그 가볍기가 그들이 수양산에서 준 것 같은가.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죽고 나서도 이름이 일컬어지지 않는 것을 싫어한다. 가인은 말했다. 탐욕스러운 자는 재물을 구하고 열사는 이름을 추구하며 뽐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권세 때문에 죽고 묻 서민은 그날그날 생계에 매달린다. 같은 종류의 빛은 서로 비추어주고 같은 불을 들은 서로 어울린다. 구름은 용을 따라 생기고 바람은 범을 따라 일어난다. 성인이 나타나야 만물도 다 뚜렷해진다. 무슨 말이냐? 결국은 어진 인생을 산 사람들의 이름은 알려지고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백의 숙제가 드러난 건 공자 덕이지. 백의의 숙제가 비록 어질긴 했지만 공자의 칭찬이 있고 나서부터 그 명성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었다. 안연히 학문을 돈독했지만 천리마의 꼬리에 붙었기 행적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공자가 알려주지 않았으면 안 알려졌겠지. 그러면 역사 속에 뛰어난 사람, 좋은 사람이었지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 그렇겠지. 바위나 동굴 속에 숨어 사는 선비들은 때를 보아 나아가고 물러나지만 이와 같은 훌륭한 명성이 묻혀 거론되지 않는 것이 슬프구나. 시골에 묻혀 사는 사람 중에 덕행을 닦아 명성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라도 지고한 선비를 만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후세에 이름을 남길 수 있겠는가? 자, 그렇지. 엄청 큰 뜻을 품고 세상을 바꾸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성리학을 공부하고, 과거 시험을 어릴 나이에 보고 다 잘 풀리는가 했는데 왕이 연산군이야. 이거 잘못하면 죽는 거야. 그런 세상을 만나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그래요. 뜻을 펼치고자 엄청 고생하고 가난을 이겨내고 공부를 했는데 임진왜란이 터져서 죽었어. 이런 사람이 한둘이겠어? 천도 시합이야. 왜 그런지 알겠지? 그래요. 역사는 누가 기록하더라? 결국 승자가 기록하더라. 승자가 뭐라고 기록하냐? 패한 사람을 나쁘게 그리고 끝나지.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백제의 마지막 왕, 의롭고 자비로운 의자왕 아니야. 자, 근데 의자왕은 어떻게 기록이 남았어? 삼천궁녀 거느린 세상 변태로 남았지. 누구의 기록이야? 신라의 기록이지. 이런 게 어디 한둘이겠어요? 자, 가까운 역사만 보자. 조선이라는 거지 같은 나라는 망할 놈의 나라였어. 그 망할 놈의 나라를 잘 마무리해주고 맞춤표를 찍어주고 새 세상을 연 우리 대일본 제국.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 승자의 기록이야. 자, 지금 사마천은 여기서 자기의 억울함도 얘기하지만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으로서의 조심스러움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공자는 이렇게 말했지만 아닌 것도 있었고, 또 승자와 유명한 사람들만 기록하면 된다? 안 될 수 있다야.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열전에는 정말 난 대단한 게 왕 제후들만 기록하지 않았어. 나중에 보면 별 희한한 사람들 다 나와요. 점술가도 나오고 개그맨도 나오고 역사를 움직인 숨어있는 인재들을 사마천은 구석구석 발굴해서 그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일을 역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적 결단이기도 한 거지.
그러니까 백이숙제열전은 조금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사마천이라는 사람의 그 뜻이 뭔지, 목표가 뭔지를 좀 읽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작이에요. 자, 내가 다 읽어주기만 하면 좀 재미없잖아. 39페이지 이번에는 관한열전이에요. 관중이라는 사람과 안영이라는 두 사람의 앞글자를 따서 관안열전이라고 보여지니까 이 두 사람의 이야기겠죠. 자, 여기서 39, 40, 41 너희가 얼른 눈으로 읽어보고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으면 말해주세요. 읽기도 전에 벌써 떠올랐어? 자, 그 세 페이지만. 사자성어가 있는데. 네. 에어컨죠. 왜? 아, 추워요? 자, 그럼 차라리 복도의 문을 열어놓을게. 왜냐면 아까도 끄니까 오늘 너무 더워서 10분 만에 더워지더라고. 자. 아니다. 자, 중국의 산둥반도 있는 지역이 바로 강태공에게 맡겨진 제후국, 제나라예요. 춘추시대 제나라에 환공이라는 사람이 이 주변의 다른 제후국들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드러내게 됐는데 그 환공이 있었을 때 재상이 누구냐? 바로 관중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지? 자, 다 봤죠? 기억나는 사자성어는 관중과 포숙, 관포지교. 자, 41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포숙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해주고는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포자다. 이야, 그 뭐야? 자, 어떻게 보면 관중과 포숙의 관계는 서로 상호적인 우정의 관계라기보다는 포숙의 거의 일방적인 관중사랑에 가까워. 어떻게 보면 얌체고 교활한 면도 있고 그렇다고 관중이. 그런데 포숙은 어떻게 했어? 끝까지 편들어줬지. 끝까지. 그래서 관포지교라는 말뜻은 끝까지 편들어주는 좋은 친구. 그래서 이런 말도 누가 하더라고. 인생을 살면서 관포지교라고 할 수 있는 친구 3명만 있으면 완전 성공한 인생이라고. 50살 전에 4명 만들면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되게 드문 일이에요. 그런 친구 만나기가. 알겠어요? 자, 관포지교였어요. 보죠? 41쪽 밑으로 내려가서 조금 읽다가 쉬는 시간 준다고 했어요. 관중은 제나라 재상이 되어 정치를 맡자 보잘것없는 제나라가 바닷가에 있는 이점을 살려 교역을 통해 재물을 쌓아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튼튼하게 만들었으며 백성과 더불어 좋고 나쁜 것을 나누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창고에 물자가 풍부해 예절을 알며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해야 명예와 치욕을 알게 된다. 임금이 법도를 실천하면 육친이 굳게 결속하고 사유가 펼쳐지지 못하면 나라는 멸망한다. 수원에서 물의 근원에서 물이 흘러가듯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은 민심에 순응하게 된다. 나라에서 의논한 정책은 낮은 수준이어서 실천하기 쉬웠다. 백성이 바라는 것은 그대로 들어주고 백성이 싫어하는 것은 그들의 바람대로 없애주었다. 관중은 정치를 하면서 재앙이 될 수 있는 일도 복이 되게 하고 실패할 일도 돌이켜 성공으로 이끌었다. 그는 물가의 높고 낮음을 귀하게 여기고 득실을 재는데 신중히 하였다. 예를 들면 제나라 황공은 실제로는 부인 소희의 행동으로 인해 화가 나서 남쪽으로 채나를 친 일이 있었다. 그때 관중은 초나라를 함께 쳐서 주나라 왕실에 포모를 바치지 않은 것을 나무랐다. 환공이 북쪽으로 산룡을 치러하자 관중은 이 기회에 연나라를 쳐서 그들의 조상인 소공의 어진 정치를 다시 수행하도록 했다. 가에서 제후들을 만나 맹약할 때도 환공이 노나라에서 빼앗은 땅을 돌려주기로 한 노나라 장수 조말과의 약속을 어기려고 하자 관중은 이 약속을 지켜 신의를 세우도록 했다.
제후들은 이 일로 해서 제나라로 귀하게 되었다. 바꿔 얘기하면 제나라 환공을 큰형님으로 받들게 되었다. 그래서 주는 것이 곧 얻는 것임을 아는 게 정치의 보배이다라는 말이 생겨났다. 관중의 재산은 공실의 재산에 버금가고 삼귀와 반점을 갖고 있었으나 제나라 사람들은 사치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관중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제나라에서는 그의 정책을 그대로 써서 늘 다른 제후국보다 강했다. 관중이 죽은 지 100여 년이 지나 누가 또 등장해요? 안영. 네. 안영, 안자라고도 하죠. 자, 안자. 한 장, 두 장이면 끝나니까 너희가 안자를 읽고 다 읽은 친구는 휴식 시간을 가지세요. 자, 녹화 시작이겠다. 자, 문서가 됐어 너야. 그래. 그러니까 미술 쪽은 아닌 것 같아. 미술 쪽은 아닌 것 같아. 그래. 그래서 괜찮아. 세상에 수많은 직업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분야에도 수많은 천재가 있어. 그럼 그러니까 너희들만의 길이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안자는 굉장히 겸손하고 섬세한 사람이지. 그지? 자기의 마부의 상황조차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그 진짜 어진 사람의 대명사. 그래서 태사공이 뭐라 그래요? 야, 나는 안영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 마부라도 되고 싶다. 그만큼 흠모한다. 참 멋진 칭찬이죠. 이거 말고도 뭐 다른 이제 사자성어들 여기는 안 나오는 것들이 있긴 한데 안영이라는 사람 기억해 놓고 공교롭게도 다 제나라의 제나라의 재상들이었지? 제나라. 자, 이제 그래요. 노자가 나옵니다. 노자. 자, 노자 얘기할 때 잠깐만 내가 아까 지나가면서 황로사상이라는 걸 살짝 얘기했었는데 이게 아주 독특한 거야. 이 황은 사망오제 할 때 황이야. 그래서 그 과거에 이상적이었던 시절. 그냥 황제라고 할게. 황제. 자, 로는 노자야, 노자. 자, 이상적 정치를 펼쳤던 사람들과 또 노자는 도가 사상의 시조지. 도가는 현실 정치에 관여 안 하지. 최대한 안 하려 하지. 그지? 등 돌리고 떠나버리지. 산으로 막 들어가 버리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황노 사상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 했을 때는 백성들의 삶을 빡빡하게 옥죄겠어? 아니면 풀어주겠어? 풀어주겠지. 자, 이 황노 사상이 언제 유행하냐면 중국의 한나라 초기에 유행해요. 한나라 전에가 뭐였어? 진나라지. 자, 아까 진나라는 뭐였어? 어마무시한 법가 사상이었지. 그래. 촘촘한 그물로 사람 잡아 죽인다고. 자, 그래서 그 진나라가 멸망하고 만들어진 한나라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나는 얘랑 달라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황노가 잘 이해가 되죠. 알겠지? 법도 안 만드는 게 아니야. 뭘 하긴 해. 제도도 만들고 법도 있고 시스템도 만들어. 근데 최대한 느슨하게 풀어놓고 가려고 하는 성향이 도가와 맞물려서 가는 것을 황노 사상이다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조금 됐나? 정리가 된 것 같아? 어렵지 않죠? 이렇게 풀어주니까. 자, 봅시다. 그럼 53페이지 노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노자는 초나라 고현, 여향, 고긴리 사람으로 성은 이씨, 이름은 이, 본명은 이이네요. 자는 담이다. 그는 주나라 장서시를 지키는 사관이었다. 공자가 주나라에 가 머무를 때 노자에게 예를 묻자. 노자는 대답했다. 당신이 말하는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 육신과 뼈가 모두 이미 썩어 없어지고 오직 그들의 말만이 남아있을 뿐이요. 또 군자는 때를 만나면 달려가지만 때를 만나지 못하면 쑥처럼 이리저리 떠도는 모습이 되어 내가 듣건대 훌륭한 상인은 물건을 깊숙이 숨겨두어 텅 빈 것처럼 보이게 하고 군자는 아름다운 덕을 지니고 있지만 모양새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고 하였소. 뭐하러 그렇게 제도 만들고 겉으로 드러나는 시스템을 만드냐 이거지.
그대의 교만과 지나친 욕망, 위선적인 모습과 지나친 야심을 버리시오. 와,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지금? 노자가 무려 공자한테 하는 말이야. 이러한 것들은 그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소. 내가 그대에게 알려주는 까닭은 이와 같기 때문이요. 공자는 돌아와서 열받았겠다. 그러면 공자가 또 아니지. 제자들에게 일러 말했다. 새가 잘 난다는 것을 나는 알고 물고기가 헤엄을 잘 친다는 것을 나는 알며 짐승이 잘 달린다는 것을 나는 안다. 달리는 것은 그물을 쳐서 잡을 수 있고 헤엄치는 것은 낚시질로 잡을 수 있으며 나는 것은 화살을 쏘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용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바람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오늘 만났던 노자는 아마도 용 같은 존재였구나. 와, 극찬은. 완전히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이지만 이런 이 서로 존중이 있다는 건 참 좋은 부분 같기도 해요. 물론 나중에 도가와 그 유가는 완전히 상극이라 다른 길을 가긴 하지만요. 자, 노자는 도와 덕을 닦고 그의 학문을 스스로 숨겨 명성을 없애는 데 힘썼다. 뭐 한다고? 명성을 없앤다고. 오랫동안 주나라에 살다가 주나라가 쇠락해가는 것을 보고는 그곳을 떠났다. 그가 함곡관에 이르자, 변경이야, 멀리 떠나는 거야 이제. 관령 윤희가 말했다.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은둔하려 하시니 저에게 억지로라도 책을 지어주십시오. 그래야 노자는 책 상하편을 지어 무엇과 무엇, 도와 덕의 의미를, 도덕경이에요. 5천 여자로 말하고 떠나가 버려. 그가 어떻게 여생을 살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자, 이때부터는 이제 전설이 나와. 사라졌잖아, 이분이. 이런 훌륭한 분이 계셨는데 어디론가 가버리셨어. 그러면 이제 풍문이야. 어떤 사람에 의하면 노래자도 초나라 사람으로 책 15편을 지어 도가의 쓰임을 말하였는데 공자와 같은 시대 사람이었다고 한다. 이 사람이 노자인가? 대체로 노자는 160여 세 또는 200여 세를 살았다고 하는데 뻥이겠죠. 그가 도를 닦아 수명을 연장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공자가 죽은 지 129년 되던 해 사서의 기록에 의하면 주나라 태사 담이 진나라 헌공을 만나 말했다. 처음에 진나라는 주나라와 합쳤다가 500년이 지나면 난이고 난인 날부터 70년이 지나면 패왕이 나올 것이다. 완전 예언이네요. 어떤 사람은 담이 바로 노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이 세상에는 그것의 옳고 그름을 아는 지가 없다. 노자는 숨어 사는 군자였다. 그러니까 이거 다 읽고. 노자의 아들은 이름이 종인데 종은 위나라 장군이 되어 단간을 봉투로 받았다. 종의 아들은 주이고 주의 아들은 궁이며 궁의 현수는 가인데 가는 한나라 효문제 때에 벼슬했다. 가의 아들 해는 교서왕 앙의 태부가 되어 제나라의 한 지역을 다스렸다. 세상에서 노자의 학문을 배우는 이들은 육아학문을 내치고 육아학문을 배우는 이들은 역시 노자를 내쳤다. 길 다르면 서로 도모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마도 이러한 것을 두고 한 말일 것이다. 이인은 노자. 하지 않는 것으로. 자, 중요한 포인트 나왔다. 무위. 하지 않는 것으로 저절로 교화되게 하고 맑고 고요하게 있으면서 저절로 올바르게 되도록 했다. 자, 그래서 노자를 노자의 핵심은 뭐냐? 무위라는 거야. 공자가 만든 건 너무 사람이 손을 대서 인공이야. 모든 게 겉으로 드러나야 돼. 시스템이고 제도야. 뭐하러 그래? 그래서 그냥 내버려도 적어두세요. 무위자연. 무위자연 적어두세요. 거기 노자 방금 여기 있었잖아. 56쪽에 56쪽에 노자 설명 끝나면서 무위. 자, 무위자연인데 그러면서 이제 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 유가에서 유교가 나오잖아. 그지? 유교는 그래서 공자의 가르침을 받들고 심지어는 공자의 사랑을 받들어 매시는 거야. 그래서 유교에서 대성전은 공자의 위패를 모신 곳이야. 거기서 제사를 지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유가 사상의 시조인 공자의 가르침을 깊이 공부를 하지. 근데 도교는 달라. 도교는 도가에서 나왔지만 노자 장자의 이런 가르침에서 많이 동떨어져 있어. 그럼 도교는 뭐라냐? 자, 도교는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아요. 돌을 닦는다고.
비공수를 연마하고 신령이 도사가 되려고 하는 거야. 수염 촥. 자, 도교와 도가는 거리가 매우 멀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 힌트를 사마천이 살짝 언급을 해놨어요. 노자가 사라졌잖아, 산속으로. 그 다음부터 풍문이 막 나오는 거지. 그래서 도사가 되신 거야. 신령님이 되신 거지. 그래서 뭐야? 나도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수행을 하면 축지법을 쓰게 될지도 몰라, 이런 거지. 네. 그러니까 도교는 되게 이상해진 거예요. 응? 나중에 중국 청나라 때 되면 이 도교 하는 애들이, 도 닦는 애들이 도심에 내려와 가지고는 서양 사람들 막 때려잡는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총알을 맞아도 안 죽어, 이런다고. 예. 그러니까 중국은 이 도교의 영향이 매우 크지. 응? 드래곤볼 장풍 쏘고. 와, 드래곤볼 진짜 오랜만에. 자, 그래요. 이게 이제 노자의 가르침과, 노자는 도와 덕을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많이 다르지, 그지? 알겠죠? 자, 이어서 56쪽 밑에는 누가 나와요? 장자가 나와요. 짧아. 자, 요거 너희가 얼른 읽고 또 얘기할게요. 아니, 수업은 안 끝나지. 이 뒤에 또 우리 오늘 한비까지 가야 되는데. 네? 예, 20분 남았어요. 자, 빨리 장자 읽어주세요. 장자야 오라니. 이제 좀 이해되죠? 뭔 말인지? 약속에 대한 인간. 평소처럼 솔직히 막 재밌는 소설 읽는 건 아니라서 공부한다는 느낌이야, 그지? 응? 뭐라는지 왜 이해가 안 돼? 몰라요. 이해력이 떨리는 거 같아. 아, 거기 막 모르는 책 제목들 막 나와서 그런가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짚어내면 돼. 장자는 책 많이 썼고, 유가와 묵가를 공격했고, 그리고 벼슬 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다? 쌍욕하고 도망갔지. 됐다? 그렇지. 그 장자 재밌는 사람이야. 장자의 글은 되게 거침이 없고, 그리고 되게 그 예술적인 완성도가 높은 글을 많이 써요. 그 라임을 시처럼 맞춘다던가 뭐 이런 거. 장자. 장자하고 되게 비슷한 사람이 서양에 있어요. 아니, 57쪽. 디오게네스라고 들어봤어? 디오게네스, 견유학파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아니야, 디오게네스 나랑 저 칼럼 읽었어. 네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얘기했었는데 이 얘기 들으면 기억날 거야. 유명한이라. 자, 이 사람은 그 통 속에서 살았어. 노숙자 분위기야. 현자야. 오늘날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왔어. 지혜를 구하려고.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때 디오게네스가 뭐라 했었냐? 비켜, 햇빛 가리지 마. 기억났어? 그 사람 되게 비슷하지, 장자랑. 디오게네스. 그래서 알렉산더가 뭐라 그랬어?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다 그랬지. 진정한 자유인. 알겠죠? 디오게네스예요. 그러니까 장자는 요거 비슷하다. 느낌 오지? 뭔지? 네. 자, 장자 이름이 장주죠. 그래서 장자의 꿈, 장주지몽이라는 말이 있어. 유명한 일인데 들어봐요. 하루는 장자가 낮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윤도현의 나는 나비를 부른 거야. 자기가 나비가 된 거야. 와우 와우, 나비가 돼서 자, 나비로 꽃 속을 날아다니다가 잠이 깼어. 아이고.
근데 너무 그 꿈이 진짜 같아서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모르겠다. 야. 이게 뭐냐? 세상의 만물과 내가 하나가 된 거야. 물아일체의 경지에 오른 거지. 물아일체. 자, 그 장자 얘기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장주지몽 물아일체. 장주지몽 옆에다가 나비 그려놔. 호전몽이라고 해요. 나비 어떻게 생겼더라? 안 그린 지 1년. 컨디션은 안 좋아. 컨디션이 안 좋다고? 난조. 난 저녁도 안 먹고 이렇게 몇 시간을 열강하는 나보다 그래도 네가 체력은 나을 거야. 됐죠? 선생님께서 지식을 가르치시면서 어느 성취감으로 인해 에너지가 샘솟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런 성취감을 오늘 느끼지 못합니다. 인공지능이세요. 그건 심리적인 에너지지. 물리적인 에너지는 지금 완전 앵꼬야, 앵꼬. 자, 그러면 이제 58쪽에 와서 아주 짧게 지나가는 신불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불해, 신자. 자, 신자는 뭐 어떤 사람이냐? 자, 신불해는 경읍사람으로 본래는 정나라의 하찮은 신하였다. 무슨 학술을 배웠어? 법가 58페이지 빨리 따라와. 법가의 학술을 배워. 한나라 소후에게 유세하여, 이 말이 뭔지 이제 다 알겠죠? 관직을 구하니 소후가 등용하여 재상으로 삼았다. 그는 15년 동안 안으로는 정치와 교육을 바로 세우고 밖으로는 제후들을 상대했다. 결국 신자가 자리에 있을 때 나라는 다스려지고 군대가 강하여 한나라로 쳐들어온 자가 없었다. 신자의 학문은 무엇에 근본을 뒀다? 황로 또 나왔네? 그죠? 느슨하게, 그지? 풀어주기. 그리고 뭐를 내세웠다? 혁명. 혁명은 법학이야.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우 이상적이면서도 꼼꼼하게 현실을 챙긴 사람이지. 그 되게, 좋은 관리의 표본일 수 있겠죠? 그는 글 두 편 썼는데 그것을 신자라고 한다. 자, 이제, 그래요. 순경의 제자 한비가 등장을 합니다. 한비자. 자, 한비는, 자, 오늘 수업 거의 다 와가. 조금만 따라와. 한비는 한나라의 여러 공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왕족이네. 혁명과 법술의 학설을 좋아했으나, 법가 사상. 그의 학문은 황로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 이것도 비슷하네. 신불애랑. 한비는 말을 더듬어 유세는 잘 못했으나, 책을 잘 썼다. 자, 누구와 함께? 이사와 함께 누구의 제자? 순경을 제자로 스승으로 섬겼는데 이사는 자신이 한비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다. 한비는 한나라 땅이 나날이 줄어들고 쇠약해져 가는 것을 보고 한나라 왕 한한에게 여러 차례 글을 올려 간언했지만 한나라 왕은 그를 등용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한비는 한나라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법과 제도를 닦아 바로 세우고 권세를 잡아 신하들을 부리며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병력을 튼튼하게 하며 인재를 찾아 쓰고 어진 사람을 임명하는 일에 힘쓰지 않고 도리어 실속 없는 소인배들을 등용하여 유가사상가들, 그들을 공로와 실적이 있는 자보다 윗자리에 앉히는 것을 싫어하였다. 한비는 유가는 글로 나라의 법을 혼란스럽게 하고 협객은 힘으로 나라의 금령을 어긴다고 했다. 군주는 나라가 편할 때는 명예를 쫓는 사람을 총애하고 위급할 때는 갑옷 입고 투구 쓴 무사를 등용한다. 그러므로 지금 이 나라에서 복록을 주어 등용한 자는 봉급받고 일하는 사람은 위급할 때 쓸 수 없는 자이고, 왜? 유가사상이니까. 위급할 때 쓰이는 사람은 복록을 주어 등용한 자가 아니다. 돈 줘야 될 놈들한테 안 주고 있다지. 한비는 청렴하고 정직한 인물들이 사악한 신하들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고 옛날 왕들이 시행한 정치의 성공과 실패에 관한 변화를 살펴 고분, 오두, 내저설, 외저설, 설림, 세난, 편 등 10여만 자의 글을 지었다. 그러나 한비는 유세의 어려움을 알고, 유세 아까 내가 설명했고요. 세난편을 매우 자세하게 지었음에도 결국은 진나라에서 죽어 자신은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새 난편에서 말하였다 하면서 유세의 어려움을 너무 자세히 다루고 있는 그 명문이에요. 자, 새 난편. 그래요. 여기 오늘 너희가 잠깐만 알았어. 새 난편 이어지는 내용 살짝만 내가 얘기해주고 숙제 설명 살짝 해주고 마칠게. 됐지? 자, 유세의 어려움을 얘기한다 그랬지? 유세의 어려움은 아주 간단해. 무엇 때문이냐? 왕의 마음이 변하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린. 영린이 뭐야? 영린. 처음 들어봐? 네? 처음 들어봐? 영린. 들어봤는데 기억이 자, 영린 설명 들어갑니다. 전설인데, 용은 몸에 비늘이 있잖아. 용의 비늘 중에 하나가 거꾸로 났다야. 그게 거꾸로 난 비늘, 영린이야. 근데 용이 다른 건 괜찮은데 그 영린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는다야. 자, 얘부터 용은 군주를 얘기하지. 그러니까 왕에게도 영린이 있단 말이야. 뭔가 건들지 말아야 될 것. 예를 들면 머리가 자꾸 빠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왕한테 굳이 탈모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그 영린을 건드려서 죽을 수 있다. 뭐 비유하자면 영린이 뭔지 알겠어? 그지? 그래요. 근데 이게 숨겨져 있단 말이야. 어떻게 알겠어? 유세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영린을 건드리면 끝나는 거지. 자, 또 뭐도 있냐? 임금의 마음이 막 바뀌기도 한다야. 미자라는 사람의 남은 복숭아의 죄, 여도지죄라는 게 나올 텐데, 이건 무슨 일 하냐면 미자가 되게 총애를 받고 있는 신하였어. 그 어느 날 복숭아를 한 입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요즘 너네 말로 존맛탱이야. 그 옆에 왕이 있어. 그래서 자기도 예의도 갖추지 않고 이거 드셔보셔야 됩니다 하고 드린 거야. 그러자 왕이 야, 얘가 진짜 나를 좋아하는구나. 격식도 따질 새 없이 바로 자기가 맛있는 걸 나한테 주는 걸 보니까 얘는 정말 나를 좋아하는 신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마음이 바뀌었어. 이 새끼가 꼴 보기 싫어졌어. 그때 이 사건이 떠오른 거야. 다르게 해석돼. 뭐라고? 쥐 처먹던 걸 날 준 놈이라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라는 뜻을 가진 여도지죄라는 같은 상황이라도 저기 조건이 바뀌어버리면 바뀔 수 있다, 의미가. 알겠죠? 자, 그러니 유세는 어려운 거야. 자, 요거 잘 기억해 두고 오늘 그러면 60페이지 여기 세난편 인용부터 숙제 들어가서요. 숙제는 또 내가 페이지 얘기하는 순간 이러면 안 돼. 끝까지 들어. 끝까지 듣고 얘기해. 자, 숙제는 195쪽까지인데 195쪽까지인데 그 중에서 여기 어디냐면 120페이지쯤 넘어가면 7장 중리제자열전이 있어. 중리제자열전 제 7장. 오, 이거 겁나 신기해. 자, 숙제는 195쪽까지인데 중간에 중리제자열전 빼라. 중리제자열전이 거의 50페이지야. 오, 오케이. 여기 책이 이상해. 뭐 중리제자열전 읽는다고 너희가 죽니? 뭐야, 왜? 얘들아. 뭐요? 야, 나 방금 재밌는 거 얘기했는데? 여기 또 있어. 어? 또 있네요. 얘를 이렇게 누르면 얘가 툭 들어가요. 자, 그래서 됐죠? 195쪽 사이에서 중리제자열전 뺀다 라고 하면서 내가 재밌는 농담했는데 반응을 안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하겠어요. 중리제자열전 읽는다고 너희가 죽니?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자, 중리제자열전은 공자와 제자들의 이야기야. 그래서 조금
스토리가 너희가 읽기 지루할 수도 있고 공자 사상에 대한 해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내가 틈틈이 해줄 거야. 나 끝났다고 안 했는데 수업 끝나기 전에 일어나면 선생님 말이 느려진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너희가 요 한비 끝나고 나면 사마양저 열전이 나오는데 병가사상이야. 그 다음에 손자 오기 열전 나와 병가사상이야. 그 다음은 오자서 열전이 나오는데 오자서 열전은 무지하게 재밌는 꼭 삼국지 읽는 느낌이 드는 이야기예요. 중국 남쪽의 오나라 월나라 이야기야. 거기서 재밌는 사자성어들은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 시간 선생님이 좀 풀이도 해주고 할게요. 자, 숙제 어렵지 않겠지? 대신에 소설책 읽듯이 휘리릭 읽었다가는 안 된다. 그렇지. 너희의 두뇌를 풀가동해가지고 꼼꼼하게 읽고 필요하면 한자어 찾아보기도 하고. 잘 읽어오세요. 네. 퇴근. 와. 말이야. 따뜻해. 쌤 리얼 너무